이건 뭐야? 자발적 후분양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다들 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 2구역. 이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제곱미터당 2천만, 이게 얼마야, 이거. 네, 2천만 6,112원으로 확정해서 조합 측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초 조합이 제출했던 금액보다 250만원가량 깎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주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1월에 입주한 광명동 아크프레자이 위부가 12억 원대, 올해 3월에 입주한 철산동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15에서 16억 원 선으로 3.3제곱미터당 시세가 3,700만 원에서 4,500만 원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천만 원대에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분양가가 진행이 되면 주변 시세 반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가 낮아지면 수익성도 떨어지고요. 광명시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후려쳤다며 조합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 갈등은 인근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반 분양만 5천 가구에 육박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서초구 방배 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아파트 등이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 상한에 반발하면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자,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2만 7천여 가구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사 대책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 입장에서 분양가 문제가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지난 8일 날 지자체마다 들쑥들쑥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그리고 근간 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좀 틔워보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규제로 완화했다기보다는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쟁점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못 풀어주겠다. 더 옥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기조고요. 분양가를 묶어두면 반면에 또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또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분양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외에도 재건축에는 참 많은 규제들이 겹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만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른 분들은 지배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이제 광명 뉴타운의 첫 분양. 그러니까 기존에는 HUG가 분양가 규제하던 시절에 분양을 했었고요. 네네. 16 R구역에 했었고, 이제 요번에 그 이후에,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첫 분양인데,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가, 되게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높았던 수도권 뉴타운이었어요. 맞아요. 해제된 곳들도 있지만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엄청나게 움직였고, 무슨 소리냐? 앞으로 지금 분양 나올 곳들이 많아요. 광명 뉴타운 안에. 네. 지금 이제 2구역 다음에 1구역, 4구역, 5구역, 11구역, 12구역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분양의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조합원들이 기대를 하고 넣었는데 깎여서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합 내부에서는 이제 이 가격에 밀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일단 분양을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이제 좀 설문 보냈고 답변 온 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분양가에는 못 낸다라고 싸워서 대표적으로 분양이 아직도 안 나오고, 지금 골조 이만큼 올라갔지만 분양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가 둔촌주공 아파트죠. 거기도 결국은 요 금액이면
그 당시에 3천 얼마였나? 그 금액만 줘도 조합원 분양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왜 또 조합장 물러나라? 뭐 그러면서 이제 내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지금 분양을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HUG가 이 분양 가격을 그 금액에는 분양 승인을 못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늦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광명도 그런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자발적 후분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청약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면 2천만 원에 분양하면 이게 34평 아파트가 7억이란 얘기인데 네네. 2천이라고 하면 지금 주변에 12억 훨씬 좋은 입지에 약간 그러니까 뭐 훨씬이 아니라 아무튼 비슷한 같은 뉴타운 안에 있는 다른 위치의 아파트가 뭐 12억, 13억 실거래가 되는 판에 이게 7억에 분양을 하는 게 많이 되냐. 좀 더, 야, 우리가 아무리 분양가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제값을 받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좀 추가 부담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땅주인들인데 조합원들은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분양가 내년에는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건물 가격도 봐서 얼마에 할 거냐를 놓고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버티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이 추진 주체 입장에서 뭘 또 따져야 되냐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공사비를 제때제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회사한테 못 주고 있던 돈에 대해서 이제 좀 배상을 해야 되는 이 비용이 더 클 거냐. 그러니까 늦게 분양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이자 더 붙는 게 더 클 거냐. 아니면 분양가 상승이 그거 이상으로 더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더 이득이니까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반영이 될 거고, 건설회사들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사실 조합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보통은 이제 공사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을 비싸게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원칙은 이제 더 많이 받아서 조합이 돈이 많으면 니네 특화해라 뭐 그래서 꼬셔가지고 공사비를 더 받을 유인은 생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공사비 돈 더 들었으니까 더 내라 해서 보통 그런 분쟁도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서 비싸지면 건설회사 나쁠 건 없는데 조합이 돈이 많으면 이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돈이 망했어 그러면 달라고 해봐야 없잖아. 야 그렇죠. 이건 더 든 거니까 내놔 하면 싸우긴 하지.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선 야 잘 줘줬으니까 더 내놔 하면 그래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항상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그러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고, 제 생각인데, 네.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 우리 나눈 주제. 대선이었잖아요. 이게 대선이 내년 12월도 아니고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2022년 부동산 전망,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내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요. 나도 이제 생각해보면 야 지금 전망한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거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텐데 지금 예상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완전 생각이 다른 두 집단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데 그 방향에 따라 내년 향방은 많은 부분이 갈릴 수 있을 거다. 실제 이제 물건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에 대한 기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도 확 바뀔 수 있어. 왜? 너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 그게 가능했잖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걸 봤잖아요. 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면 이런 분양가를 선정하는 사업 시행 주체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일단 내년에 대선 후보 보고 네. 그냥 어떻게 할지 우리 좀 일단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도가 결국은 이 내용도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용 거부. 내년 3월 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질질 끌고 하다가 대선 전국 되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 봄 시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어떻게 될 거냐 시끌시끌하면서 가고 물건들은 좀 잠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물건들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요번에 했으면 밀어냈겠지만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돼서 더 강하게 나오면 이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지. 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야 기다리기 잘했어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겠네. 근데 당장 어떻게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찌라시는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좀 받아서 봤는데 네. 1000명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600대 400이었대요. 600명이 그냥 분양하자. 400명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분양을 할 것 같지만 이 조합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답변한 건 아니고 400명도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어서 그거는 반대가 만큼 많이 있다는 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 또 의견은 바뀔 수도 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라 또 의견들은 조합원들 생각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